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그쵸, 고가에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날, 그쵸, 월요일날 번쩍 떠가지고, 지금 이 고가에서 어저께 좀 빠지긴 했지만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고가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근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이 큽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왜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에서 딱 그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쵸?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여기 이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신규 공매도가 막혔는데도 누적 공매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쪽 채널을 이용을 해서 근거는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시장 조성자들은 그쵸? ETF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호가를 계속 대줘야 돼요. 그쵸? 대줘야 되는 과정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쵸? 호가를 계속 대주는 과정에서 매도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쪽 부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담보는 맞춰가야 된다. 만약에 공매도 기준한 무언가가 들어간다면 담보는 지속적으로 맞춰갈 수밖에 없고, 담보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에 대한 담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담보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관 쪽도 나중에는 짜내는 그 방식의 숏 스퀴즈라 그러죠. 스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쪽으로 매수를 이어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자,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의 58만 원. 이 가격대는요. 지금 삼성 SDI에서 들어온 44조짜리 수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시장의 판단입니다. 시장의 판단. 근데 지금은 확정치가 나왔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58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나오는 물량들을 소화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격을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그쵸? 수익의 폭이 결정되고 수익의 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 투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심리. 그쵸?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월요일 날 돼서 그쵸? 당연히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몇 개 안 나옵니다.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그 두 가지 정도가 제가 확인했는데 별 내용도 없고 그냥 뭐 억가 수준이라서 그쵸? 억지로 까는 그런 수준이라서 일부러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볼게요. 에코프로 BM은 그쵸? 44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공급량을 따지면 70에서 80만 톤 그쵸? 그리고 연간 14에서 16만 톤 수준 요 정도로 추정이 된다. 물론 환율의 변화가 있겠지만 환율의 변화를 봤을 때 그쵸? 양극재에 대한 판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양극재 업체들은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거나 매수 관점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의 판단을 무시하는 거죠. 제가 이 적정 주가를 계산하고 판단하는 이 과정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정 주가는요. 지금 나와 있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적정 주가의 계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멀티플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죠. 내가 편의점을 하나 합니다. 편의점을 하나 하는데 그 편의점에 1년에 1억을 벌어요. 1억을 벌면 이 편의점을 10억에 팝니다. 만약에 10억에 팔면 PER이 몇 배예요? 10배잖아요. 그쵸? 1년에 1억 버는데 10억의 거래가 됐다는 건 10배죠. 그쵸? 근데 이렇게 거래되나요? 안 되죠. 1억 밖에 못 버는데 10억을 주고 인수할 편의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률을 인정했을 때, 그쵸? 성장률을 인정했을 때 멀티플을 많이 주는 거예요. 즉 PER 배수를. 자, 그러면 그 PER 배수를 누가 정합니까?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성장을 이 정도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가정을 짓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44조가 플러스 됐고 여기는 44조가 플러스 되지 않았을 때니까 시장의 판단이 58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여기 대략 45조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60에서 한 7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8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는 건 여기 45조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오버슈팅 구간으로 잡고 기술적으로 대응해서 내가 매도 구간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내용을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자, 보세요. 시장의 판단이 58만 원이었다. 근데 지는
지나고 보니 그래 기관들 말이 다 맞다고 쳐서 오버슈팅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고가 대비해서 쭉 빠졌습니다. 그쵸? 이거 몇 프로 빠졌나요? 쫙 내려보면 저가까지 볼게요. 66% 빠졌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쵸? 66% 빠졌습니다. 그런데 66%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도 왜 평가치가 유지가 되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확정치 44조가 더해졌죠. 그러면 예상치를 보더라도 기준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리포트상에 나오는 목표 주가는 상향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왜 상향시키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왜 공매도는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이렇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문제점이. 그쵸?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직으로 쫙 올라간다 이 자체는 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주식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가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근데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쵸? 우리가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가격대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가자고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신고가 매매를 지속했을 때 내가 에코프로 BM의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매도들은 이번에 매도를 여기서부터 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마지막 이 기회를 차버린 게 아닌가. 그렇죠? 최소한 요 정도에서는 공매도가 손절을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 게 요것 때문입니다. 자, 공매도 관련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 게 요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공매도 쳐서 쭉 가져간다.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에요. 공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그쵸? 공매도를 뭐라 그래요? 숏 포지션이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단타치고 올라가는 거 막아가면서 그쵸?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리고 손절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이 오버페이스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쭉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 다 잘립니다. 담보를 맞출 수가 없어요. 공매도에 대한 레버리지는 지금 무차익 공매도를 할 만큼 높은 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 공매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물량 자체를 늘릴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 공매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1월 6일 날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왜 공매도가 늘어나나요? 그쵸?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는 적절한 구간에 딱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본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요. 내가 매수 가격을 잘못 잡는다. 이러면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에서 주가 좀 내려. 그럴 수 있지. 근데 5% 가고 10% 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에서도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면서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머트리얼즈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을 했을 때 최적의 이 수익 구간을 노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에코프로 BM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에코프로와 2차전지 관련주들 그쵸?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가격 부담을 느낍니다. 그럼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2차전지만 올라가고 그쵸? 내려갈 때는 안 오른 내 종목이 같이 내려갑니다. 왜?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도주를 해야 된다. 반드시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 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격 그쵸? 무슨 가격?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공매도를 같이 잡자는 의미로 제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2주 안에 그쵸? 제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로 인지를 하고 이거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그쵸? 최소한 제 채널이라도 조금 키우고 싶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쵸?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 구간부터다. 자 에코프로 BM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뭐가 나왔나요? 신고가가 발생을 했잖아요. 신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질 때도 돌파하고 매물 소화
또 상승, 그쵸?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마지막 시세를 낼 때도 어떻게 됐나요? 돌파하면서, 그쵸? 올라가는 상황이 있죠. 에코프로를 보면 더 극적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오늘은 BM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에코프로 BM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 에코프로 BM이 쉬어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죠. 그쵸? 근데 쉬어가기 전에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에코프로만 기다릴 게 아니라 다른 신고가 종목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신고가 종목을 공략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내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자.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간단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에코프로 BM이나 그쵸? 그런 부분에 제가 집중을 하면서 이 시초가 공략 종목을 안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윙으로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어저께 매도가 되면서 그쵸? 이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어저께 한 4% 정도 하락하면서 그쵸? 저도 여기 반도체 종목의 일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항상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드린 내용은 그렇죠. 19만 3천 원까지 떨어지면 1주 정도의 횡보가 필요하다. 기간 체크해서 매수 예정 준비하세요. 그쵸?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수익을, 그쵸? 스윙급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스윙은 장점이 있죠. 단타보다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올려서 제가 이 시초가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그쵸? 리노공업 매도한다. 그쵸?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쵸? 말씀드린 그대로다. 22만 원 기준에서 쉬어간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근데 보세요. 22만 4천 원 딱 찍고 조정을 받고 오늘도 하락하고 있죠. 다시 돌리려면 하이닉스의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추적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걸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쪽에 제가 집중하느라 이 시초가 종목에 대해서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 종목 12월 1일 날 기점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올려서 본다면, 자, 요런 내용입니다. 12월 1일 날 보면 S&T 다이나믹스, 그쵸? 오전 8시 54분 장시작 전에 나간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돌파 관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쵸? 손절을 할지언정 신고가 종목에서 돌파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내가 추적을 했을 때, 그쵸? 그 종목에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을 때, 왜? 추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쉬지 않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언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체결될 수 있는 주문.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갑니다. 이렇게 두 종목이 나갔어요. 12월 1일 지난 금요일인데 S&T 다이나믹스, 갤럭시아 머니터리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S&T 다이나믹스, 그쵸? 방금 전에 리노공업 신고가 매매가 진행된 거 보셨죠? 근데 S&T 다이나믹스 보세요. 12월 1일, 그쵸? 시가 0.48, 종가 7.74% 마감이 됐고 하루에 7% 정도의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한번 보면 이 내용입니다. 12월 1일 7.7%, 고가 23.49%, 종가 16.94%까지 밀려서 마감됐지만 하루에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시가 체결 기준에서.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구간별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내년 1월까지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있다. 그게 반도체, 제약 바이오, 게임, 조선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내가 2차 전지를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그쵸? 다방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좋은 거 압니다. 근데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어요. 오버슈팅 구간이 분명히 있고, 오버슈팅 구간을 이용해서 내가 매도하는 구간 잡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들을 잡으면요,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큰 수익 구조를 갖춰갈 수 있고, 그 수익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여기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에 끊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3개월 이상 올라가서, 그쵸?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조정이 안 들어오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단기든 2주 안에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쵸? 절대 잊지 마시고, 신고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린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앞으로 주도주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이해하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줄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줬다는 의미로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코프로 BM 공매도들이 아주 위에서 거의 뭐 결사항전 수준으로 맞고 있는데 같이 죽이러 가봅시다. 자, 제가 이 연말을 기준해서 제가 이 내년 1월에서 길면 2월 달 정도까지, 그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